자, 지금 시간이 2019년 7월 28일, 오늘 일요일이죠. 오후 10시 1분입니다. 7월 달도 28, 29, 30, 31, 4일도 안 남았네요. 예, 안녕하세요. 달력만 보면 29, 30, 한 3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시간이 꽤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띵글은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는 이제 알림하고 트래킹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 말? 금요일 정도.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끝났고, 다음 주 금요일 정도 되면 이제 오픈 시점을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안드로이드가 먼저 오픈하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iOS가 예, 오픈을 하게 될 겁니다. 음, 초반에 테스트하면서 예, 버그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고, 이제 그 안에도 이제 짜잘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오픈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띵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킹덤 오브 차트 같이 좀 방대한 내용을 다루면 진입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힘들 것 같고요. 예, 좀 더 빠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예, 동영상으로 공유를 하고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이제 답답한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경우에 예, 이제 책이나 그다음에 이전에 만들었던 구체적인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게 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동네에 진짜 개구리가 있다니까요. 예, 요 건물 옆에 개구리가 살아요. 실제로. 진짜 웃기죠? 개구리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요. 예, 서울 안에도 이런 총구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동네는 동 하나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동이 있으면 동 안에 다양한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딱 아파트가 두 단지만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동 전체에 아파트는 두 개가 있고 예, 전부 다 아파트예요. 유흥 시설이나 이런 게 없어요. 자, 이제 가상화폐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언제부턴가 투뷰를 안 보기 시작했어요. 예, 굳이 투뷰를 보지 않아도 다 해결이 되죠. 투뷰에는 비트파이넥스가 있는데 비트파이넥스는 API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작업하다가 중지했고요. 예,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온전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제공되어 있는 거는 업비트 KRW, 업비트 BTC, 업비트 ETH, 업비트 USDT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 BTC와 바이낸스 USDT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예전에 요구하셨던 바이낸스는 현재 PC 버전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에도 사토시는 현재 들어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8자리 그 문제 때문에 에러가 났었는데 차트가 그 부분은 개발자분이 휴가에서 돌아오시면 이야기를 하고 수정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나 뭐 기타 업비트 원화 말고 사토시 적용하는 거는 모바일 쪽은 좀 더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그 개발을 외주를 주면서 견적에 사토시하고 바이낸스를 적용하는 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 개발을 할 건지 아니면 이대로 종료를 할 건지는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됩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내용이죠.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꺼내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 처음 시간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답답함을 호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시간을 이해하지 않으면 가격을 이해하는 게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바일 띵글에 접속을 하시면 무조건 월봉부터 뜨게 돼 있어요. 로직이. 사실은 일봉부터 떠야 돼요.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봉부터 떠서 빨리 거래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월봉부터 계속 뜨게 만들어요. 그러면 일봉으로 가기 전에 월봉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월봉의 상황을 보고 일봉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의도입니다. 시간을 꼭 확인하시고 움직이시라는 거죠. 자, 비트부터 시작해 볼게요. 월봉으로 가서 그쵸? 음봉이에요. 장대 음봉이죠. 장대 음봉. 그러면 31일이라는 거래 일수 동안 28일이 지나왔죠. 그러면 48에 32 잡고 32로 해도 지금 현재는 8분의 7 정도 와 있는 거죠. 8, 4, 7에 28, 4, 8에 30이니까 8분의 7 정도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거의 막바지에 도달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월봉이. 그러면 최소한 시가까지 가야 되는데 과연 남아있는 8분의 1 시간 안에 시가까지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고민이 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자, 28일이고요. 그 다음에 31거래일이니까 지금 90%예요. 지금 시간은 90%의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10%의 시간 동안에 시가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시가까지 돌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전략입니다. 시가까지 간다고 나는 확신해. 내 전략엔 월봉은 시가까지 갈 수 있어. 라고 판단이 되시면 매수 전략을 쓰실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못 갔어. 그죠? 갈 수도 있지만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의 지지는
T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980까지 떨어지죠. 이해되셨죠? 예, 980만 원대까지 떨어집니다. 자, 우리 눈에는 장대 양봉 3개가 보여요. 그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장대 양봉 3개가 보이는데 지금 이걸 더 좁혀서 이렇게 보면요. 지금 투심이 몇이냐? 80이에요. 80. 무슨 뜻인지 되세요? 예. 저투의 투심은 80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점까지 와 있는 거죠. 1년 동안 하락하면서 저투를 안 내렸어요. 고투만 내렸지. 예, 지금까지 시장이 하락하면서 보여준 건 고투의 하락이지 저투의 하락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저투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저가가 무너지면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시다시피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너무 높아요. 80까지 올라 있어요. 80. 그렇죠. 그러니까 투심이 올라가면서 거래량 투심도 함께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올리면서 올려파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은 크게 오를 거면 예, 주가의 투자 심리도만 오르고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는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이게 아주 통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올라갑니다.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투심의 구조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형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취할 수 있는 건 이제 가격을 취해야 되는데 이번 달 남은 기간 동안 한 135만 원대 거기까지 못 간다 그러면 이제 매수가는 1000만 원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음,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건 무조건 상승장이야 라고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들어갔다가 올라가면 좋은데 예, 다시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대응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면 대응이 필요 없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경우에 그때도 예, 대응할 수 있는 논리와 자금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980만 원대까지는 고려하셔야 됩니다. 주봉은 지금 이꼴로 가면 다음 주 저항 내려오죠. 지지가 있는데 지지 각도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저가를 깨면 아마 최저가 모드가 맞을 거예요. 최저가 모드가 맞을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어디를 깨야 되냐인데 일단 저가인 1088만 원은 아마 깨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길게 보면 여기죠. 917만 2천 원? 지금 여기가 원래는 목표 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난주에 저가가 타깃이 될 거고요. 안 멈추면 917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917만 원
까지 열어둔 상태에서 생각을 하다가 그 전에 양봉이 나오면, 주봉상 양봉이 나오면, 예, 그때서야 일단은 손절선을 확보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주봉 단위의 전략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든 매도를 하시든 어차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실 텐데, 예, 저는 지금의 상황을 그다지 좋게 보고 있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조정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매트릭스를 열어서 보면 계속 1구간이죠. 예, 8월 5일까지는 1구간이에요. 결국에는 지금은 하락 주기 안에 들어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8월 12일에서 8월 18일까지 요 구간에서 상승으로 전환 못하면 8월달은 나가리고, 예, 9월달이나 돼야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신다 그러면 8월 5일 이후 거기서 바닥을 찍어야 돼요. 8월 5일.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음봉 나고, 예, 그 다음 주에 양봉이 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조라면 월봉은 이번 달 저점을 다시 깰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만약에 주봉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려고 만들어 놨다면, 예, 월봉은 만들어 놓은 저점을 한번 붕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면 어쨌든 이제 1000만 원 언더까지는 매수가가 980만 원 정도에 있으니까, 그러면 월봉의 매수가까지 내려간다는 얘기는 주봉의 최저가 모드인 917만 2천 원인가요? 예, 거기까지도 열어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개방적인 생각을 갖고 계속 관찰을 하는 거죠. 그 전에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는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모든 문제를 지금 비트가 끌어안고 있는 형국처럼 보입니다. 자, 일봉도 지금 뭐 끼어 있죠. 예. 지금 주봉이 양봉이 나야 되는데 어, 일봉까지도 저항에 지금 닫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이렇게 안 움직이면 결국엔 올릴 생각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쭉쭉쭉쭉 올라가서 내일 아침 9시까지 주봉이 양봉으로 돌아야 되는데 어제 음봉을 내놓고 꾹꾹꾹꾹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끝나면 뭐 일봉이야 지지형이 다시 있겠지만, 예, 주봉이 망가지는 거고, 주봉이 망가지면 다음 주에 저항이 내려오면서 월봉이 시가까지 되돌아가는 걸 또 주봉이 막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냥 시간만 계속 낭비해가지고 월말이 되면 이제 월봉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면서 단가를 관리할 때가 아니라, 예, 현금을 확보해 가면서 일단은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저는 이오스를 굉장히 고점에서 산 거죠. 예, 고점 매수라는 말이 거의 뭐 정확하지 않을까요? 8,000원에 사서 들고 있었으니까 거의 꼭지 근처에서 산 거죠. 지금 이오스가 얼마죠? 5,000원인가? 예, 5,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8,000원에 사서 5,000원이 됐어요. 이걸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3,000원이 빠졌고, 그죠? 그걸 8,000원에 샀으니까 지금 빠진 게 37%가 빠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수할 시점에 이미 나는 고점에서 사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매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실패하면 아무 생각 없이 탈출을 하는 거죠. 왜냐면 매수할 때 이미 나는 여긴 고점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입을 할 때도 지금의 위치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지금 여기가 어디냐가 먼저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충분히 싸. 그러면 밀려도 계속 들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은 여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비싸. 더 오를 수 있지만 여기가 비싸다면 위기라고 판단됐을 때는 어쨌든 자본 관리를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량을 줄이든가, 그죠? 아니면 추매를 안 하든가, 뭔가 방법을 강구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면 계속 거래를 하시면서 심리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BT에 대한 얘기고요. 이더도 별 다르지 않죠. 자, 이더의 현재 상태는 지지를 거의 다 무너뜨린 장대 음봉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보면 이제 매수가는 T차트는 꺾였고, 매수가는 20만 2천원, 20만 2,200원 아래로, 2,003 얼마죠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 20만 3,800원 정도 가격 아래로 지지가 후퇴하고 있고요. 일단 T차트는 휘어졌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20만 3천 원대 아래로 공략하셔야 될 거고요. 오른다 그러면 여기까지 36만 7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상승으로 돈다 그러면 이번 달 시가만큼은 회복이 된다는 얘기고요. 내 매수를 한다 그러면 지금은 20만 원 근처까지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주봉으로 넘기면 주봉도 계속 저항이 발달되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정도 두 가지 조정이 있는데 가격 조정이 있고 시간 조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은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근데 시간 조정은 가격이랑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상승으로 턴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이 종목도 다음 주와 다음 주까지 기간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조정이. 그래서 만약에 시간 조정하는 게 맞다 그러면 바닥을 찍어야 될 시점은 8월 5일에서 8월 11일 사이, 5, 6, 7, 8, 9, 10, 11. 예. 그러니까 8월 5일에서 8월 11일 사이에서 바닥을 찍어주는 게 굉장히 베스트 한 상황이 되겠죠. 자, 주봉까지는 보셨고요. 자, 일봉으로 가보면 예. 자, 약한 지지와 약한 저항 두 개가 존재하는데 지지도 그닥 별로고 저항도 그닥 별로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진짜 움직이고 있어요. 딱 보시면 저항 같지도 않은 지지 같지도 않은 그 사이에서 그냥 가만히 머무르고 있습니다. 리플. 자, 월봉으로 가서 지금 존재하던 세 개의 지지를 모두 파괴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를 모두 파괴하면 상승 추세가 죽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이 되면 이제 지지가 없을 겁니다. 싹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가인 494원 여기까지 올라가면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겠지만 이대로 끝나게 되면 이제 매수가는 312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312원. 312원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저가와 동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 1월 달에 저가가 312원인데 그 가격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종목도 거래량
계속 위에 있어요. 이게 제일 안 좋은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계속 갖고 가고 있다는 점이 조금 부담스럽죠. 감안하세요. 그래서 매수가가 현저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주봉은 여전히 저항의 영향을 똑같이 받고 있죠. 물론 매수가는 353원 밑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매도가도 굉장히 낮은 데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쉽게 수익을 취하기가 조금 난해할 것 같아요. 자, 일봉은 밑에 지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지지에서 버티고 있는데요. 문제는 주봉을 양봉을 내야 되는데 양봉은 못 내고 그냥 지지 아래만 복구해주는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그냥 끝나게 된다면 예, 주봉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결과물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29일, 30일, 31일 이제 3거래일이 남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주봉이 충분한 상승을 해주지 못하면 이제 월봉도 망가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잘 보시고 전략을 짜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이오스를 거래한 뒤에 가만히 있는 이유는 기간 조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 거고요. 그 시간만큼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거죠. 어, 이렇게 있으면 또 이제 차트만 본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사실. 예, 눈에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전에 이오스를 살 때는 사실 눈에 그림이 그려졌었거든요. 눈에 그림이 그려졌었기 때문에 예, 손실이 났을 때도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보유를 했고 예, 그리고 다시 수익권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지금은 그게 안 보여요. 그냥 단기적으로 조금 어떻게 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게 롱으로 어디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파악이 안 되니까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라고 선뜻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주봉을 만드는 시점까지 12시간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9시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주봉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라이트코인. 자, 라이트코인 일봉은 딱 지지에서 튕겼네요. 음. 자, 이렇게 튕기면 웃게 돼요. 아, 이 와중에도 지킬 건 지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냥 어이가 없죠. 자, 월봉은 이제 지지를 거의 다 파괴하고 있는 거죠. 지금 T5 지지를 음봉으로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되면 이제 꺾이겠죠. 꺾이면서 P4, P5까지니까 77,000원까지 일단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주봉으로 갔을 때 주봉이 다음 주에 이렇게 시가 정도까지 내려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골치 아파요. 솔직히 얘기하면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거기다 최저가 모드까지 겹쳐져 있으니까 이번 주가 아닌 지난주 저점도 붕괴될 가능성까지 염두를 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봉의 최저가 모드 때문에 월봉이 거의 최저가에 끝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더욱 8월 달에 매수해야 될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결과랑 상관없이 적극적인 생각은 못 갖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사고는 갖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이런 상황에서 매수를 하셔서 큰 돈을 버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분이 저를 향해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저는 제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일단 부정적인 생각도 충분히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월봉을 잘 보세요. 월봉을 잘 보시고 월봉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의 월봉이 갖고 있는 음봉의 특징은 저항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가 파괴되는 거니까 상승세로 돌리면 제가 보기엔 이번 달, 그러니까 7월 달에 만들어진 시가까지는 복구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들어 올리면 그 상승폭이 지금의 하락폭만큼이 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문제는 그렇게 할 거냐죠. 그렇게 할 거냐가 첫 번째 관찰이고, 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8월 5일에서 8월 11일 사이에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때 저점을 찍어야 되고, 그때 저점이 아마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 이번 달의 저점은 붕괴된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정말로 매수할 생각이 있으면 8월 5일 이후를 공략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팁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그냥 무시하면서 들으세요. 자,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어요. 보통. 예. 근데 상승장 다음에 하락이 안 오고 조정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길게 상승할 때는 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투심을 가지고 장을 나눌 때가 있어요. 장을 나눌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봉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투심만 갖고 나누는 거예요. 그럼 투심으로 나눌 때 제일 먼저 조정장이 와요. 꼭지에서 떨어질 때 조정이 오고, 조정에 실패하면 하락이 와요. 조정에 실패하면 하락이 옵니다. 그죠? 그리고 하락에서 하락이 멈추면 반등이 와요. 예, 그리고 반등이 성공하면 상승이 돼요. 다시 조정, 하락, 반등, 상승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투심이 내려갈 때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밑에 있으면 조정이고 투심이 내려갈 때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오면 하락이고 투심이 올라가는데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에 있으면 반등이고 예, 투심이 올라가면서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밑으로 깔리면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밑에 있는 게 좋고 예,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상승에는 무조건 거래량 투자 심도가 밑에 있는 게 좋고 하락을 정말 할 거면 거래량 투자 심도가 위로 나와야죠. 근데 지금은 보시면 주봉상으로 보면 2018년도 11월 달에서 쭉 이렇게 갈 때는 이게 하락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위에 있죠. 위에 있다가 여기서부터 투심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투심이 아래로 이렇게 잠겨요. 이게 몇 월 달이냐면 2019년도 3월 18일 주? 예, 이때 되니까 예, 거래량이 밑으로 딱 잠기잖아요. 그러니까 잠기고 나서 대충 여기까지가 상승인 거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여기까지가 상승이에요. 여기 왜냐면 저투가 여기서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저투는 조정이 들어간 건데 예, 조정은 하락 조정이 있고 수평 조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건 수평 조정을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를 꼭지라고 보면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투로 보면 여기가 꼭지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는 이걸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투심으로 보면 그냥 옆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간 조정을 한다고 보는 거죠. 가격은 전혀 안 떨어뜨리고 시간만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트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제 리플로 보면 이거는 조정이 아니라 하락이죠. 그죠? 이거는 하락이라고요. 왜?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이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락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더로 보면 이더도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조금씩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오면서. 라이트코인요? 라이트코인은 아직 조정의 형태인 거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정말로 매수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배팅한다. 그러면 월봉 양봉에 배팅하시는 거예요. 월봉 양봉에 배팅을 하는 거고 월봉이 양봉이 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8월 5일 이후의 흐름을 잘 보세요. 그 8월 5일 이후의 흐름이 정말 중요해요. 8월 5일 흐름이 8월 5일에서 8월 11일 사이의 흐름이 엉망이면 8월 달도 거의 답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선 8월 5일에서 8월 10일 사이에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8월 5일에서 8월 11일 사이에 만든 봉의 고가를 넘고 저가를 지켜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죠. 근데 8월 12일부터 12, 13, 14, 15, 16, 17, 18일까지가 하나의 봉인데 그 뒤에도 1구간이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구간에서 상승하는 방법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지간한 봉은 만들 수 없어요. 아랫꼬리가 긴 양봉을 만들든 장대 양봉을 만들든 둘 중에 하나의 봉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구간이 3개이기 때문에 3주 내내 그 짓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만약에 8월 5일에서 8월 11일 사이에 바닥을 다지고 나서 8월 10일에서 18일 사이에는 그냥 양봉의 형태만 만들면 성공적이지만 그 뒤로 3주는 장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장대로 간다는 얘기는 이번 달에 만든 시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승의 형태면 이번 달 시가는 회복됩니다. 다음 주에. 근데 그거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8월 5일에서 8월 11일 사이의 봉이에요. 그래서 그때 정말로 집중해서 관찰을 해보세요. 지금은 그냥 물린 것만 갖고 버티시든 그래야 되지. 지금 움직여 봐야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쪽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조합원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한 것만 한 60명 정도가 현재 참여를 해서 테스트를 해주시고 있고요.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언지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뭐 저희가 테스트해보지 못한 기종에 대한 이슈들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해보지 못한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버그들도 다 찾아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오픈을 빨리 앞당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1년 전 2018년도 5월 달에 이야기를 꺼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오픈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을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코스피죠. 코스피. 가장 안 좋은 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투심이 오를 땐 거래량이 내려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월봉을 보면 투심이 오르면서 거래량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가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주가를 올리면서 팔고 있다는 뜻이니까 예, 답답한 거예요. 이런 장이 나오면 사고 싶은데 반대로 누군가 팔고 있어서 예, 쉽지 않죠. 지지는 2079 정도에 있었는데 이 지지가 각도가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월봉상 각도가 좋지 않고 실제로 저항은 2155 위에 있는데 저항은 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가 별로 없으니까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매도할 수 있는 찬스는 사실 월봉상으로는 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매수에도 선뜻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형태의 지수 월봉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난달에 저렇게 올라올 때 레버리지는 홀라당 팔아먹었고요. 지금은 레버리지도 안 갖고 있고 인버스도 안 갖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양쪽 다 그다지 와닿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음, 미래를 보면 예, 이렇게 저항이 확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지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번 달의 저가를 지켜줄 생각은 별로 없어 보여요. 예전에 이런 형태를 그렸던 게 언제냐면 2018년도 6월? 예, 6월 달에 인버스, 인버스가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딱 요 정도까지 올랐다가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2110 여기까지 올랐다가 왕창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여준 적이 있죠. 실제로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지금 그걸 보여줄라나? 예, 여기 이봉이에요. 2018년도 5월달 봉. 이거랑 지금 형태가 똑같아요. 자, 이봉이 양봉이 나고 이렇게 내려왔죠. 네, 똑같이 생겼어요, 봉이. 그러면 위로 쫙 올라가다가 밑으로 확 고꾸라지는. 지금 구조는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주식을 보고는 있지만, 와, 이거 사자고, 사겠다라고 막 쉽게 얘기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일본과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폭발하는 시점이 저 저항까지 올라갔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안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그다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도 저항이 발달돼 있어요. 예, 지지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 저항이 발달돼 있는 상태고 일봉만 지지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등가로 시작된다 그러면 월요일 하루는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예,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월봉상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버겁다. 만약에 매수 전략을 쓰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야 됩니다. 코스닥은 완전히 하락으로 돌았죠. 예, 이대로 끝나면 그냥 하락장인 거예요. 저라면 안 살 것 같아요. 주봉도 하락이고, 예, 일봉도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라면 코스닥 종목들은 안 보겠어요. 예, 지금 상태라면
일단은 코스닥 종목은 회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멀리하자. 차라리 그나마 물려도 코스피로 물려야지. 코스닥 물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월봉이 이 지경이면 아직 내려가야 될 공간이 많이 필요해 보여요.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생명이죠. 지금 상태면 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물탈 자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물 타고 싶지도 않아요. 전혀 물 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저렴한 가격을 주면 더 저렴한 가격에서 사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구조적으로 물을 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일단은 올라가기 위한 양봉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만들어진 양봉들이 다 아랫꼬리가 없어요. 여기도 아랫꼬리가 약하고 요것도 아랫꼬리가 약하고 그리고 지난달에 만들어진 양봉도 사실은 봉은 괜찮은데 아랫꼬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꼬리의 형태를 잘 보면 매수를 할 만한가 안 한가는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홀딩을 할 수는 있는데 내려오면 추매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구조는 전혀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추매를 해야 되는 시점은 아직 모르겠다예요. 추매를 하긴 할 건데 지금 상태에서 추매를 굳이 해야 되는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만큼의 손실은 떠안고 가되 단가를 낮추거나 물량을 늘리거나 이런 행위는 지금 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내버려 두고 보유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PCL을 물어보셨는데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주봉도 딱 이렇게 끝나서 지금은 뭐 기대할 게 거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갭상승으로 뭐 상한가를 치든 이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그다지 관심 깊게 봐야 될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도 이 띵글 스톡은 7월 말까지만 베타 버전이 있을 거라서 8월 1일이 되면 이제 없어지죠. 그거는 이제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띵글 코인은 8월 15일까지 그 체험판을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셔서 구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고민을 하시면 되고요. 9월 기준으로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매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체험판이 계속 나갑니다. 띵글 스톡이든 띵글 코인이든 체험판이 계속 나가요.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써보시고 싶은 분들은 매월 일주일간은 쓰실 수 있으세요. 써보시고 괜찮다 그러면 이제 구매하실 수 있는 거고요. 괜찮지 않으면 사실 구매할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굳이 구매를 해서 돈을 낭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